안녕하세요. 프리미어 스탁의 이윤비입니다. 오늘은 기본 차트 보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차트,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울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본 차트가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보조지표들을 차트에 설정을 한 후에 이 차트가 좋다, 나쁘다, 나름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차트에는 반드시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알 수 있는 보조지표들을 그동안 알려드렸죠. 그런데 캔들의 흐름을 가지고도 차트의 추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양봉과 음봉이 무엇인지라는 기본적인 캔들부터 꼬리 달린 거, 갭을 띄우는 거, 횡보했을 때의 차트의 흐름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매매를 했던 방법들도 많이 나오겠죠. 끝까지 잘 영상을 봐주시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그림판을 이용할 건데 아직 조금 서툰 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할 예정인데 조금 그 점은 부족하더라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캔들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양봉과 음봉을 아는 거겠죠. 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양봉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음봉입니다. 양봉이라 하면 이 시가가 이렇게 아침에 시작을 해서 저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서 이렇게 어떤 봉이 생기는 거를 올랐잖아요. 어쨌든 시작하는 가격부터 끝나는 가격이 더 올랐으니까 양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나오고요.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낮은 가격이에요. 이 몸통이 길든 짧든 간에 이렇게 짧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가보다는 종가가 낮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음봉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알아볼 거는 수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꼬리를 나타냅니다. 꼬리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양봉이 있을 때 이런 네모 직사각형을 이루는 건 몸통이라고 하고요. 위에 종가보다는 어쨌든 고가가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종목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시가를 이렇게 할까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좀 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리는 건데 그림이 아주 완벽하진 않죠. 자, 보시면 이때 시작한 이거를 시가죠. 시가. 그래서 시가. 그리고 여기가 이 선이 종가가 됩니다. 하루 종일 양봉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에서 종가까지는 이렇게 몸통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고가잖아요. 이게 고가면 꼬리를 달고 이 부분이 저가죠. 저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꼬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몸통 위에 있는 건 윗꼬리라고 하고요. 몸통 아래에 있는 거는 아랫꼬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리니까 조금 보기가 그런데 차트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주연테크 일봉 차트입니다. 이때 보시면 10월 24일이네요. 저가가 마이너스 13%고 고가가 27.21%입니다. 마우스를 그냥 캔들에 갖다 놓으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시작은 뭘까요? 여기서 이 부분이 시작이죠. 시가가 0%인데 저가가 마이너스 1.13이니까 아래 꼬리가 살짝 달린 거고요. 고가가 27.21%인데 종가가 9.8이니까 어때요? 윗꼬리가 달린 거죠. 윗꼬리가 길죠. 그래서 이런 윗꼬리에 대한 설명도 조금 자세히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양봉과 음봉을 파악할 때 이왕이면 어떤 것들이 좋냐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양봉도 상승 삿바형이 있고 장대 양봉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음봉도 하락 삿바형이 있고 장대 음봉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긴 거는 이렇게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걸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가 지금 캔들이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차트 설정하는 게 나오거든요. 영역을 채우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기본적인 보조 지표들을 많이 넣기 때문에 일단 색을 지웠는데 오늘은 다시 색을 칠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예요? 길죠. 시가가 마이너스 0.6%인데 고가가 29.54%입니다. 상한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엄청 길었죠. 이런 것들을 장대 양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봉도 이렇게 짧은 양봉도 있지만 긴 양봉 이런 것들을 장대 양봉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상승 삿바형이라고 했는데 뭐 형태상으로 거의 이런 거예요. 시가와 저가가 거의 비슷해져. 그리고 이게 긴 양봉을 상승삿바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몸통이 길수록 신뢰도가 증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 뭐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몸통이 길게 나온 것들은 다음 날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들도 한번 볼게요. KH건설 일봉 차트입니다. 11월 15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에는 이렇게 핑크색 화살표가 나오게 제가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이때 하락을 하던 종목이 KH건설이 조금 수급이 들어왔죠. 어쨌든 동일 주기보다 200%는 들어온 듯 하네요. 그러면서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장대 양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부산산업입니다. 자, 11월 15일에는 고가가 29.38%고요. 종가가 17.21%니까 고가 대비 종가가 12%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윗꼬리의 길이는 12% 정도가 되는 거죠. 오랜만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윗꼬리를 달았으면 이 종목은 의미가 있다고 보죠.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 상한가 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장대 음봉을 한번 알아볼게요. 한국 BNC 일봉 차트입니다. 이 봉이 짧아 보이지만 짧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11월 1일 날 시가가 마이너스 13%인데 저가가 마이너스 28.25%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음봉이라는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시가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시가 그리고 종가가 어떤가요? 더 낮죠.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낮고 몸통의 길이가 길게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장대 음봉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서 시가와 고가가 동일한 긴 음봉을 하락 삿바형이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하락 삿바형이 되겠죠. 그래서 뭐 강한 하락장을 예고한다 이론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들의 흐름을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BNC도 이날 악재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다시 자리를 지켜주면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장대 음봉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른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노토스 일봉 차트인데요. 보세요. 노토스는 이 봉들을 다 합해보면 이때부터 이렇게 해보면 무려 얼마인가요? 340% 정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장대 음봉, 이거 엄청 길죠. 이렇게 엄청 길잖아요. 얘의 고가와 저가를 한번 볼까요? 캔들에 마우스를 놓으면 시가가 18%인데 종가가 거의 하한가입니다. 28%. 그러면 당일 이 종목은 거의 50%를 어때요?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하루 만에 50%의 하락을 맛봅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몸통 길이가 엄청 긴, 이렇게 엄청 긴 장대 음봉은 조심하셔야겠죠. 그렇죠?
다음 차트도 보겠습니다. 공구음원. 공구음원과 노토스 둘 다 무상증자 관련주죠. 무상증자 관련주는 권리락이 일어나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구음원도 1대5인가요? 1대5라 하면 이게 5배 올라도 사실은 이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음에 어쨌든 무상증자는 더 자세히 다루고요. 공구음원도 이렇게 보시면 시가는 7.48%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그러면 무려 시가보다 20%가 더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어떻게? 아, 얘가 더 가려나 보다. 이렇게 계속 점상을 기록하다가 이게 나왔지만 더 가려나 하고 고점에서 어떻게 돼요? 물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고가가 27.34고 종가가 14.84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45% 정도의 하락을 보입니다. 한 43%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긴 장대 음봉은 개인이 만들 수 있다? 아니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른 차트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조강 ILI 역시 이 종목도 무상증자로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권리락 당일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더니 이날 보세요. 시가가 7.58%고 고가가 13%입니다. 종가는 거의 뭔가요? 하한가죠. 그러면 이 종목도 역시 하루 만에 43%, 42% 정도의 하락률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긴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일단 이 종목을 많이 떨어졌네 하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잠시 한 발짝 물러서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대 음봉이라고 하고 하락 삿바형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도지. 도지는 이렇게 보시면 도지는 말 그대로 시가와 종가가 일치하는 캔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매수세와 매도세가 비슷하다. 세력의 싸움이 뭐 비슷하다.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요. 매수세가 강하면 여기에서 이제 도지가 나온 후에 매수세가 강하면 상승을 할 것이고 매도세가 강하면 하락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도지는 그게 그냥 무승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지도 캔들, 그 앞에서의 캔들을 가지고 의미를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경우를 보면요. 계속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고, 그쵸? 무승부를 의미하는 도지 캔들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그 종목은, 매도세가 강해졌거나 비슷했기 때문에 다음 봉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건데요. 한번 제가 볼게요. 이렇게. 약간 이런 형식입니다. 상승을 하다가 고점에서 도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도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다음에 이렇게 음봉이 세워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렇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저녁별형 도지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락 패턴으로 돌아선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도지는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차트입니다. 뭐 이렇게 작게는 아니지만 이 종목이 상승을 하다 여기서 도지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이 봉들의 길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완전히 뭐 일치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조금 주의를 하셔 이런 식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가져왔고요. 다른 종목을 보면 TYM입니다. 보세요. 상승을 하던 종목이 여기서 도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저녁별형 도지 캔들인데요. 이렇게 상승하던 종목이 도지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차트를 분석을 합니다. 아프리카 TV도 볼게요. 아프리카 TV 일봉 차트인데요. 상승을 하다가 이것도 약간의 도지성이 보이는데 그러면 하락을 한다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몸통의 길이를 보면 한 3% 정도 되거든요. 이거 완벽한 도지는 아닌데 이런 식 아니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하락을 하던 게 여기서 뭐가 됐나요? 9월 30일 날 도지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도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다시 하락 패턴을 말씀드리다가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무슨 거냐면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승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도지가 나온다. 상승을 하다 도지가 나오면 하락 패턴인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 경우 하락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하락을 계속 하다가 이런 식으로 도지가 나오면 그럼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느 정도 비슷해졌네. 그리고 다음에 상승을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 정확하게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양인데요. 하락을 하다가 도지가 나오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은 샛별형 도지 캔들이라서 상승 패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어쨌든 도지는 예를 들어서 전일 시간에서 상승을 하다가 시가 갭을 띄운 후 하락을 했는데 이게 그 종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시가를 훼손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도지가 나오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선익 시스템을 보면 죄송합니다. 11월 4일 날 고가가 8%인데 시가가 8%인데 고가가 24%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시가와 저가가 거의 일치하죠. 시가는 8.8인데 저가는 8.46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지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봉이 짧아 보이지만 절대 짧은 게 아니죠. 그 다음날 이때 만약에 종가 매수를 했다면 그 다음날 어때요? 봉이 짧아 보이지만 고가가 7.80이고 그리고 이렇게 종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도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점상이라고 부르죠. 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대 음봉, 장대 양봉도 개인이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떤 종목을 점상 일어나자마자 딱 시작을 했는데 30%예요. 그냥 시작이 30%, 저가도 30%, 고가도 30%, 종가도 30% 이런 것들을 점상이라고 부르거든요. 아까 봤던 종목인데요. 조강 ILA 차트입니다. 이날 권리락이 일어났네요. 권리락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할 때 내가 이 종목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떨어질락 해서 없어지는 날입니다. 그 전날까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권리락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종목이 마이너스 8.99라고 하는 걸 보니까 5대1 무상증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캔들을 갖다 놓겠습니다. 시가도 29.98, 고가도 저가도 종가도 모두 29.98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점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보시면 아주 약간 상한가가 풀렸죠. 이런 것도 역시 점상이라고 봐야겠죠.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밀어보면 이 종목도 보시면 9월 5일 하이드로 리튬인데요. 점상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여기 상한가 봉이 안 나오는 이거는 정지입니다. 주가가 너무 상승을 하면 과열이 돼서 거래 정지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거래 정지 종목 매매하는 방법도 있죠.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WI 일봉 차트입니다.
9월 21일 점상, 9월 21일 시가가 29.73이어서 저가가 18.9이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어쨌든 거의 점상인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주가가 너무 상승을 하니까 어떤가요? 10월 5일 날 역시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엄청났죠, 이 종목. 점상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쿠야. 30을 N승을 해야겠네요. 0.4의 N승 로그로 풀어야겠네요. 네, 이런 종목도 있다는 거. 그러면 이날 하루 거래 정지가 당하고 다음 날까지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차트도 볼까요? 경동인베스트 여기 보시면 10월 24일에 점상을 기록한 걸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최근에 인디F 종목이죠. 10월 18일 날 점상을 기록하고 이 종목 약간 조정받으니 요즘에 시장의 중심주가 되었죠. 이렇게 해서 점상까지 알아봤는데요. 점상은 그냥 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점상이라고 부르고 중요한 건 이건 개인이 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상을 보냈던 종목은 내가 어떻게든 매수를 해야겠다, 어떻게든 매매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면 공통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적산병이라는 차트를 한번 보게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차트가 있지만 제가 적산병이라는 차트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종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패턴인데 대표적으로 강세 패턴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요. 데모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양봉이 계속 됐는데요. 이런 게 여기에 종가와 시가, 여기에 종가와 시가가 똑같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강한 상승을 보인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세 번째 몸통이 고가가 28.40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어요. 이렇게 길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만약 여기에서 조금 더 짧게 나왔다면 그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차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 보세요. 방금 제가 설명을 해둔 대로 양봉 3개가 나왔는데 고가와 시가가 맞물리면서 상승을 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 번쯤은 좋은 상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파악하려면 재료도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비덴트 일봉 차트입니다. 이거는 조금 과거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가와 시가, 고가와 시가. 그 다음에 큰 상승은 없었지만 여기 보시면 큰 하락도 없죠. 보통 이런 거를 이렇게 횡보를 한다고 하죠. 그 후에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상병은 양봉의 캔들이 계속 3개 정도 나오는데 전일 종가와 오늘 시가가 맞물리면서 일어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긴다거나 그러면 이건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흑산병입니다. 흑산병은 그럼 뭘까요? 약세 패턴이죠. 방금 말했던 적산병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윗그림자와 아랫그림자가 없거나 짧은 음봉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데모 차트를 보겠습니다. 짧은 음봉이 계속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음봉들이 이건 짧진 않은데 뭐 어쨌든 음봉들이 계속 되죠. 그러면 일단 주가가 상승으로 돌아서기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흑산병이라고 하고요. 다른 차트도 볼게요. 다스코 일봉 차트인데요. 뭐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쵸? 이렇게 흑산병이 나왔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긴 음봉이 나오면 더 좋지 않거든요. 어찌됐건 음봉을 보시면 전일종가 시가가 조금 맞물리면서 음봉이 쭉 나오면 다음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추세가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인바이오젠 일봉 차트입니다. 이 종목은 어디로 가볼까요? 이렇게 뭐 여기네요. 제가 이걸 그래서 찾아놨나 봅니다. 여기서 보면은 계속 어때요? 음봉이 나오죠. 음봉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하루 쉰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음봉이 나오고 잠시 주가가 반등, 기술적 반등이죠. 나오지만 이 하락 추세를 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승인 이 캔들이 나왔을 때는 거래가 확 터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가 터지지 않죠. 그랬을 때는 이거는 앞으로 하락 추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볼까요? 흑산병. 서현 일봉 차트인데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오기도 했는데 그 뒤에도 음봉이 계속 이렇게 나와주죠. 그러면 일단 이 종목은 잠시 관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산병과 흑산병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는 갭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갭을 띄운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블로그에도 몇 번 글을 올렸는데요.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이 갭을 이용한 매매를 확실히 알면 지금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평생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을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물론 일단 제가 오늘은 그 기법을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갭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갭이라는 건 어찌됐건 종가와 시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걸 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태평양 물산 차트인데요. 11월 11일 날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차트가 비어있죠. 이건 왜 그런가요? 이 종목이 시가가 24.81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가 갭이 높은 종목이죠. 사실은 보통은 시가 갭이 높으면 조금 위험하다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혹 시가 갭이 높아도 상한가를 보내는 종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태평양 물산이 그런 종목이었죠. 그래서 시가가 24.81이고 고가가 29.84. 그러니까 시가 갭이 높았지만 시가보다 종가가 높았기 때문에 양봉인 거고요. 시가 갭이 높은 양봉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룽투코리아예요. 룽투코리아도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시가가 점상으로 시작을 했죠. 아래 꼬리가 달렸지만 어쨌든 이렇게 달렸지만 이 종목은 시가 갭을 띄우고도 다시 종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갭이 생겼네요. 그리고 오늘 하락을 했지만 이 종목을 그냥 죽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세노텍 일봉 차트입니다. 그러면 세노텍 요 보세요. 11월 18일 시가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룽투코리아도 그렇고 세노텍도 그러고 한번 볼까요? 11월 18일 날 이렇게 시가 갭을 띄운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18일이니까 17일 17일 한번 볼까요? 양봉 자 17일 시간의 상승 종목입니다. 룽투코리아가 시간의 상한가, 세노텍도 시간의 상한가를 간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두 종목 모두 뭔가요? 시간의 상한가를 보낸 종목인데 그 다음날도 상한가를 보냅니다. 사실은 보통은 시간의 상한가를 보내면 종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 종목을 매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일봉상 매수 타점을 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룽투코리아는 상한가를 갔고요. 세노텍은 똑같은 날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시가가 13.42, 고가가 27.12.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이 달렸죠. 하지만 시가보다 저가가 더 낮기 때문에 음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가가 8.33%까지 상승을 했네요. 하지만 이 종목은 여기에서 어떤가요? 이미 거래가 터져져서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네요. 다음 JNK 히터입니다. 보시면 이날인가요? 이날 시가 갭이 굉장히 높네요. 그쵸? 11월 10일? 그러면 11월 9일 날 혹시 시간에서 얘가 상한가를 보냈나 한번 볼 수 있겠죠. 9일 시간에 보시면 JNK터 평화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소 관련주가 상승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종목이 네, 상한가를 갖고 시가 갭을 띄운 것 같은데 이런 보면 시가가 11.69고요. 고가가 거의 시가가 고가인 셈이네요. 그래서 음봉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도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시가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그 다음날 양봉이 나왔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시가 갭을 띄워주네요. 그랬을 때 이렇게 거래량 확인하시고요. 평화사원도 한번 볼까요? 같은 날이었죠. 이 종목은 시가가 18.48%고 고가가 25.36%.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렸지만 종가는 10.14에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거나 아니면 주가 상승률이 높은 종목은요. 다음날 시가갭을 띄우고 밀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 검색식을 만들 때도 시가갭에 대한 걸 꼭 잡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가갭이 뜨지 않는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시가갭을 띄웠던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할지를 조금 더 연구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날 매매를 하기보다는 일봉상에서 공략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간혹 정말 너무 억울할 때가 있죠. 이 종목이 이슈가 좋았는데 시간에서 악재를 띄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참한 결과가 나옵니다. 일동제약 보시면 7월 21일 날 시가가 마이너스 29.96이에요. 그냥 이거는 점상이 아니라 점하죠. 점하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일동제약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일동제약 보시면 일동제약이 지금 7월 20일 날 밤에 그동안 일본 시노기요랑 같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보류를 했다고 나왔네요. 승인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다는 호재를 가지고 상승을 했던 종목이 보류.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보류잖아요. 그쵸? 이거는 아예 신청 거절 이런 게 아니고 보류가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점한가를 맞았지만 그러면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다다음 날에 20.52까지 상승을 했네요. 하지만 악재가 나온 만큼 오랫동안 볼 종목은 아니죠. 그래도 계속적인 재료가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는 왔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시간에서 악재가 나오면 점하를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점하, 점상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한 거 갭. 이거는 갭하락. 갭하락은 진짜 안 좋죠. 그리고 이렇게 태평양 물산 같은 거 갭 상승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봉상이나 분봉상에서 갭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요. 꼬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꼬리 달린 종목을 볼까요? 베트남 개발 일봉 차트입니다. 이날 보세요. 10월 20일에 시가가 마이너스 29.93이고요. 이 종목도 점하죠. 거의 이렇게 했는데 고가가 7.849 그쵸?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어쨌든 긴 꼬리를 남겼죠. 그러면 이 종목이 점하로 시작을 했는데 고가가 7.84면 거의 40% 정도가 움직였거든요. 개인이 움직였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거래량도 더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종가 매수하신다면 시가가 이 봉이 짧아 보이지만 9.76이고 고가가 19.87까지 상승을 합니다. 물론 무조건 이런 꼬리를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종가 매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른 것들 보조지표나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꼬리가 긴 종목들도 중요하다. 다른 것도 볼게요. 국보 일봉 차트입니다. 국보 보시면
여기 장대 양봉의 종가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어땠나요? 그 다음날 꼬리를 달았습니다. 고가가 17.98%인데 종가가 7%예요. 그러면 이 봉은 어떤가요? 10% 정도의 꼬리를 달았죠. 그 다음날 그리고 크게 훼손하지 않고 어떤가요? 더 좋은 상승을 보여주네요. 다른 것도 볼까요? 대성파인텍입니다. 대성파인텍 차트를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어때요? 수급이 없었는데 이날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떤가요? 고가가 20.41인데 종가가 4%로 끝났어요. 그럼 이 꼬리는 무려 23, 4%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네. 시가 갭이 3.19예요. 그렇게 높지 않죠. 시가 갭이 별로 없는 게 잘 상승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를 판단한다는 거. 다음 서암기계공업입니다. 목요일에 고가 17.67%인데 종가가 2% 정도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 꼬리는 15% 정도 되죠. 거래대금도 잘 들어왔고요. 그러면 지워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6.71까지 상승을 하네요. 그래서 또 다른 종목도 볼까요? 평화홀딩스는 꼬리쟁이죠, 완전히. 이때부터 처음 돈 들어올 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봉이 짧아 보이지만 이렇게 차트를 밀면 10월 1일 날 고가가 22.05%예요. 물론 거래대금이 약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매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종목인데 이때 처음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뭔가 차트를 만들어 갔거든요. 뭐 흔히 말하죠. 큰 세력이 있고 조망만한 세력이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종목, 아랫꼬리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쓱 올라왔어. 그러면 왜 올렸을까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보라고 하죠. 횡보. 횡보가 무엇인고 하면 상승을 하던 종목이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상승을 하던 종목이 주가가 더 이상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옆으로 나란히 캔들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도 누가 할까요? 개인이 할까요? 글쎄요. 이렇게 한번 돈이 들어왔는데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라는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캔들을 파악하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인디F 일봉 차트입니다. 이때 어때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죠? 이런 걸 횡보라고 합니다. 주가가 횡보한다.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게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세력이라면 왜 안 내릴까요? 다음에 오르려고 안 내리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차트의 보조지표를 설정을 하신 후에 재료까지 판단을 하셔서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BNC 일봉 차트입니다. 한국 BNC는 조금 과거로 가볼게요. 21년 뭐 이때 7월 보겠습니다. 이걸 빼야 더 잘 보이겠네요. 상한가를 보낸 후에 어때요? 크게 훼손하지 않고 옆으로 나란히 하죠. 물론 뭐 조금씩의 오차 범위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어찌됐건 옆으로 눕고 있잖아요. 그러더니 주가가 빵 하고 상승을 하네요. 이때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세요. 다음은 부산주공 일봉 차트입니다. 조금 가서 올해 초를 볼게요. 이때 정말 작아 보이지만 100억 정도 금액으로 29.86%의 고가를 형성합니다. 100억이 작은 건 아니죠. 그리고 긴 횡보를 하네요. 사실 못 버티죠. 저는 못 버팁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횡보가 길수록 상승은 길다라는 뭐 전설 아닌 전설이 있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트를 파악할 때 돈이 들어오고 어떤다? 횡보를 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요. 주연테크 2022년 11월 21일 이낙연 관련주로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뾰족 돈이 들어오고 난 후에 옆으로 나란히 횡보를 했네요. 그러더니 오늘 빵 하고 터졌습니다. 모아가는 거 아닐까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STX 일본 차트입니다. 상한가를 보내고 이때 봉도 짧지 않아요. 그런데 옆으로 나란히 한 달가량을 나란히 한 후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윗꼬리도 중요하고 횡보도 중요하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저 지금 이 차트에 아무것도 설정 안 했어요. 그냥 캔들만 보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이 종목이 눌림 목매매 할 때 파악을 하시면 더 좋을 건데 2차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그런가요? N자 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N자 파동인 종목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FNF 홀딩스입니다. 처음에 상한가를 보내고 주가가 상승을 한 후에 상승을 했죠.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알파벳 N이 되겠네요. 거래량도 N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걸 N자 파동이라고 합니다. 다음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볼게요. 이 종목 역시 상승 아니죠. 조정 다시 상승 N자 파동 N이 그려지죠. 이런 것들을 N자 파동이라고 합니다. 다음도 더 볼게요. 조금 많이 봐야 되니까. 전 차트에 좀 이렇게 메시지를 넣어놓는데 이게 그대로 나오네요. PC 디렉트 일봉 차트인데 이날 11월 2일 날 고가가 24.03%인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래서 이 종목도 그대로 한번 그어 볼게요. 상승을 한 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을 했네. 알파벳 N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N자 파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KC 코트를 볼게요. 상승, 조정, 상승. 제대로 N자 맞죠? 테린 포장 일봉 차트입니다. 상승, 조정, 상승. 이 N이요. 이렇게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고, 어떤 건 N 같지 않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그래서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그림이 얼마나 쉽겠어요. 수학 공식처럼. 그럼 저는 너무 잘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융통성은 발휘하셔야 되겠고요. 모아 데이터도 조금 옆으로 밀어볼까요? 이렇게. 뭔가요? N자 파동이 보이시죠? 그런데 N자 파동이 일어나고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또 이렇게 약간 옆으로 누웠네요. 횡보. 그리고 또 올랐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그린 케미칼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N자가 이렇게 짧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아주 좋은 종목이었죠. N자 파동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양봉, 음봉, 그래서 장대 양봉이 뭐고 장대 음봉이 뭔지, 시가갭을 띄운 종목, 그쵸? 아니면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종목, 점상 이런 걸 봤는데요. 어찌됐건 갭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윗꼬리를 많이 달았다, 아랫꼬리를 많이 달았다, 이런 종목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상승을 한 후에 제가 진짜 이거 좋아하는 건데요. 상승을 한 후에 옆으로 누운 후에 돈이 들어왔다. 물론 제가 이때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차트를 만들어갈 때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건지 캔들만으로도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N자 파동이 나올 것 같은 종목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N자 파동 이런 종목들 눌림 목매매 할 때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이 캔들만 가지고 파악을 하는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더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차트를 캔들만으로 파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너무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차트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냥 한두 종목의 차트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일부러 최근에 있었던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그만큼 차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눈이 트인 거고 중요한 건 저는 재료를 꼭 봅니다. 물론 차트를 더 신뢰하긴 해요. 준비된 차트 안에서 재료가 나오면 이 종목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신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차트 공부하실 때 재료까지 파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는데요. 나름 그래도 제가 그림판은 잘 사용을 못하지만 준비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응원의 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 프리미어 스탁은 카페도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